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킹삭 양말입니다. 검색창 킹삭 양말입니다. 네, 4월 21일부로 라이브 숏 클립이 같이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숏 클립이요 2분 안에 방송. 네, 규정이 좀 뭐예요? 가로는 가로는 안 되고 또 세로로만 촬영해서 생방송 나가는 거죠. 네, 지금 씨앗에서 파라 한 단계를 업을 한 단계 올라야 라이브 생방송이 직접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직접 방송을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씨앗 단계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검색창 킹삭에 들어오셔서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도움 주시는 건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것. 어차피 필요하시면 어디에서 구매하셔도 마찬가지니까 좀 킹삭 들어오셔서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 십신, 사주 명리꽃 십신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신, 오행상으로는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5개인데 음양에서 십신 사주 명리의 꽃이고, 실제로 십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주 명리의 거의 모든 것을 섭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해서 지금 십신의 설명이 비겁, 식상, 재성, 관성까지 끝나고 마지막 인성에서도 정인은 끝나고 편인 계속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인의 게으름 세 번째, 편인의 머릿속에 관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편인의 게으름, 편인의 머릿속. 지금 뿔난 것 같이 보이죠? 설명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편인의 게으름 세 번째, 편인의 머릿속. 인성 중에서 인성은 나를 생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인성. 바로 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목이 기준이라면 일간이라면 일간, 그날 태어난 날, 일간, 하늘의 기운, 그날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이 일간, 잠시 후 12시가 넘으면 내일 일간이 되겠습니다. 또 어제는 어제의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날 태어난 날. 목을 기준한다면 인성은 나를 도와주고 생해주고 살려주는 인성은 수가 되겠습니다. 수생목. 그래서 인성은 편인과 정인으로 분류가 되죠. 편인, 정인 혹은 정인, 편인. 그래서 인성 중에서도 편인은 양자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 게으름의 성향이 강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편인이 강한 사람의 머릿속을 살펴보면 이유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왜 편인이 게으름, 나태, 부지런하지 못하다는 거죠. 게으름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뿔난 걸 보여드렸죠. 이제 잠시 후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겠습니다. 편인의 힘은 인성 중에 정인, 편인이 있는데 정인은 설명이 마쳤고 지금 편인이 설명이 진행됩니다. 편인의 힘은 불규칙적이고 변화무쌍한 에너지가 나를 생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생해주는 게 인성. 그 중에서 정인, 편인인데 편인이 불규칙적이고 변화무쌍한 에너지가 나를 생해주는 것입니다. 생극으로 노는다고 그죠? 살려주고 도와주고. 인성은 생각과 궁리의 활동이기 때문에 머리에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일정하고 꾸준한 에너지의 충전으로 인해
머리가 일정하게 점점 커지는 것을 정인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편인은 불규칙하고 변화무쌍한 에너지로 인해 머릿속이 이리저리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편인의 머릿속, 편인의 게으름, 편인의 머릿속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을 보이시죠. 예, 도면. 편인의 게으름에 관한 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어집니다. 뿔난 게 나름대로 다 설명이 있죠. 자세히 보시죠. 네, 그러면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편인은 다양한 생각과 궁리들이 변덕스럽게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은 파리에 갔다가 워싱턴에 가고 호주에 가고 달나라에 가고 과거와 미래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이 편인의 특성입니다. 네, 머릿속에서만 순식간에 모래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리고 영화 감독이 되고 미술가가 되고 정치인이 됩니다. 그래, 변화무쌍하다고 말씀드렸죠. 불규칙하고 극단적으로 솟아나는 에너지에 따라 머릿속이 하루 종일 분주한 것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셨기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제 머릿속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뿔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워볼까, 그리고 또 이사를 갈까, 유튜브 스타가 되어볼까, 바리스타 드립커피, 연금술이 뭐지 하고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아주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입니다. 편인이 강한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서 전 세계를 유행하니 늘 머릿속이 복잡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의 추동으로 늘 마음이 바쁜 것이죠. 때문에 정인보다 더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편인의 반대가 정인 반대가 편인입니다. 정은 편은 양. 때문에 정인보다 더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번개치듯 오고 가니 실제로 몸을 움직일 수도 움직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다 소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자리에서도 세상의 이치를 다 꿰뚫으니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게으름의 다른 얼굴, 지금 편인의 인성의 편인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다른 얼굴, 게으르고 변덕이 심한 것이 편인의 단점입니다. 머릿속에서 번개치듯 질주하는 생각들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빚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편인은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장단점, 단점, 장점, 또 길, 흉, 그러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동전의 양면, 길한 것만도 없고 흉한 것만도 없고 장점만도 없고 단점만도 없다. 양, 양음. 양이 강하면 음이 약하고 음이 강하면 양이 약하고 그러듯이 모든 건 형평이라는 얘기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편인의 지금 설명이 이어집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에 끝까지 파고들어 진리를 파헤치는 자세, 일상적이지 않고 독특한 창조적 발상, 팔색저처럼 변모하는 생각의 층이들, 도저히 불가능한 과제를 해내는 폭발적인 집중력이 게으름의 뒷면입니다. 부지런한 똑똑쟁이들은 세상을 읽어 나가지만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은 바로 편인을 가진 게으른 몽상가들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평소에는 쓸모없을 거라 여겼던 독특한 생각들이 빛을 보는 것이죠. 게으름이란 이름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골방의 철학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그들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잘 간직해온 생각의 씨앗들이 양지로 나와 화려한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자월의 심장부에서 양기가 움트듯 자월은 자축임의 첫 번째 지지의 첫 번째가 자죠. 네, 12월이 자, 축이 1월, 음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1월입니다. 이제 양력으로 좌우로 심장부에서 양기가 움트듯 쓸모 없으면서 크게 쓸 수 있는 빛이 새어 나옵니다. 계속 편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도면은 일체 그림이 없고 설명만 이어지겠습니다. 23번째 자녀는 식상이 아니다. 식상은 식신과 상관. 오행상은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그래서 오행상이고 이걸 의미한 가점은 십시다. 그래 자녀는 아들, 딸은 식상이 아니다. 가로 열고 자본주의의 명리학 가로 닫고 지금 설명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속 성장, 이른바 한각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세계 꼴찌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50년 만에 압도적인 경제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했으니 정말 기적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고속 성장은 부작용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빈부격차나 환경 파괴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바로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입니다. 출산, 즉 애 낳는 게 출산이죠.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즉 아이를 낳지 않고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별 주체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만, 거시적인 국가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생존을 조하는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피터 제이안과 같은 지정학 전략가이자 인구 통계 전문가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소를 바로 출산율의 저하로 보았습니다. 애를 낳지 않게 되면 전쟁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자동으로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애들이 있어야 다음 2세들이 있어야 다음을 이어갈 거 아닙니까? 출산을 하는데 2세들이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자동으로 나라가 문을 닫게 되죠. 지금 그러한 얘기입니다. 네, 출산율로 베이버 부모 세대가 은퇴하고 나면 생산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든 생산 인구가 많은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화폐 인플레이션을 통해 노년층에게 배분해야 할 연금의 부담을 줄이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년층의 연금이 월 3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초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들에게 가야 할 300만 원의 가치는 점차 낮아질 것이기에 노년층의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생산 인구는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월급은 인상될 수 있지만 연금은 절대 오를 수 없다는 이중성이 노년층을 우울하게 만들고 생산 인구에게는 조금의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즉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이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찍어내는 만큼 돈을 소비해야 경제에 활력이 도는 것인데, 주머니가 가벼워진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년층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기에 기업의 경제활동이 현저히 위축됩니다. 네, 뭐든지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죠. 소비자가 물건을 사지 않으니 기업 입장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최악의 경제 위기가 지구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 위기는 정말 단순하게도 생산 인구의 부족, 즉 애를 낳지 않아서 비롯된 것이므로 인구 불균형이 심하고 출산율이 매우 낮은 나라에서는 이런 위기가 극단적이고 즉각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미래가 절대 장밋빛이 아니라는 말이며, 위기는 아주 급작스럽게 도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며, 미래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며 흐뭇해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연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몇 년 안에 실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계속 편인에 자녀는 식상이 아니다. 자본주의 명리학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도표는 없습니다. 모두 설명으로만 이어지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 민족은 이런 아무런 천망을 극단적으로 타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간목우심이 강한 나라라고 하는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간목 특유의 집중력과 투쟁심, 빛나는 창의성으로 극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율이 암울한 미래를 불러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주를 공부하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른바 선진국, 특히 초고속 성장을 이룬 나라에서 출산율의 저하가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출산율의 저하를 십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십신, 즉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의 음양을 곱하면 음양둘, 양음, 이오 십신, 그래서 십신. 선진국의 출산율의 저하를 십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과거 봉건사에서 강조된 십신은 관성과 인성이고,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십신은 식상과 재성입니다. 식상, 식신상관, 재성은 편재, 정재.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른바 관인의 시대에서 식재의 시대로의 대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별 주체의 자유와 개성의 표출을 의미하는 식상. 네, 식상은 개별 주체의 자유와 개성의 표출을 의미하는 식상. 재물에 대한 추구와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재성은 재물에 대한 추구와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재성은 현대에서는 가장 잘 써야 할 기운이며 중요시되는 십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산율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여성의 사주에서 식상을 자녀로 보는 과거의 관점. 식상 자체, 식상, 식신상관, 오행상, 십신상, 식신상관, 오행상은 그냥 식상. 여성의 사주에서 식상을 자녀로 보는 과거의 관점. 식상 자체를 자녀의 자리로 보고 식상의 상황을 자녀의 처지, 가로 열고 직업 등 가로 닫고 처지와 연결짓는 관점으로 식상의 시대와 출산율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사주에서 식상이 자녀라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독려되고 여성의 식상 활동이 장려되는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여성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자녀가 식상이고 현재는 식상의 시대인데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일까요?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제3세계에서는 아직도 출산율이 높은데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선진국에서는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묻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상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상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힘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열망은 식상이 아니라 바로 인성이 좌우합니다. 인성, 편인, 정인, 일간, 주인공, 본원, 명주, 기준, 생겨주는 게 인성이죠. 식상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기르는 힘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열망은 식상이 아니라 바로 인성이 좌우합니다. 인성이 좌우합니다. 인성은 어머니에서 사랑받는 힘이자 바로 사랑을 베푸는 힘입니다. 인성은 남녀를 막론하고 어머니를 뜻한다고 그랬죠. 어머니에서 사랑받는 힘이자 바로 사랑을 베푸는 힘입니다.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힘,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힘, 다른 존재를 위해 스스로를 지우고 아낌없이 주는 힘이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의 뜻이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힘. 이건 누굽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힘, 다른 존재를 위해 스스로를 지우고 아낌없이 주는 힘이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은 말 그대로 출산과 보육의 기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로 열고 영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영유 초등학생을 기르는 힘, 가로 닫고. 반면 식상은 교육의 힘입니다. 식상은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가로 열고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힘, 가로 닫고. 계속 지금 식상은 자녀는 식상이 아니다. 자본주의 명리학에 관해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인성인 것이 명백한데 우리는 여성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 식상은 자녀라는 공식으로 사주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간 여성을 물리적인 출산 기계로 본 단순한 해석을 해온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자 하는 마음, 나를 희생해서 자녀에게 쏟아붓고자 하는 숭고한 마음을 인성으로 보면 선진국의 출산율 저하가 너무 쉽게 이해됩니다. 특히 자본주의 즉 재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재성은 인성을 극합니다. 재성은 토인데 예를 들어서 목이 기준일시에, 일간일시에 토가 재성입니다. 일간이 극하는 게 재성인데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겁니다. 재성이 예를 들어서 토가 목이 일간일 경우 수는 인성입니다. 수는 일간을 생해주는 것은 목이 기준일시에 수가 됩니다. 수생목. 그런데 또 토가 극하는 건 인성은 수가 되겠습니다. 토극수. 그래서 특히 자본주의 즉 재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재성은 인성을 극합니다. 내가 극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인성을 극한다는 겁니다. 생과 극으로 도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성은 인성을 극합니다. 내가 극한 것이 나를 도와주는 인성을 극한다, 그 얘기입니다. 즉 돈을 추구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자녀를 낳으려는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재성의 환경에서는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가로 열고 심지어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가다고 시간을 쓰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모든 것을 투자와 산출의 방정식으로 환산되는 자본주의, 즉 재성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하는 인성의 행위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가소로워 보입니다. 커리어를 위해 달려나가야 하는데 커리어를 단절하고 자녀에게 희생 봉사하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네, 바로 설명이. 결과적으로 식상과 재성이 추구되는 환경에서는 인성이 도저히 자리 잡을 수 없고 인성이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되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 환경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자녀는 식상이 아니라 인성이라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자본주의와 출산율이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 오행, 복, 화, 토, 금, 수, 오행 5가지. 그래 오행상은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고 여기에 십신이 내리면 음양을 곱하면 520, 그래서 십신. 비급은 비견, 급제, 식상은 식신, 상관, 재성은 편재, 정재, 관성은 편관, 정관, 인성은 편인, 정인, 이렇게 분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행의 상승상극, 생과 극과 생, 생의 반대 극의 반대 생. 생은 나를 도와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생. 그리고 극은 억제 반대, 억제 제재, 억압한다, 이런 얘기죠.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원리를 거머쥐고 있는 사주 명리의 힘이자 매력입니다. 너는 식상이 2개이니 자녀를 2명 낳을 것이다. 혹은 식상이 극을 당하고 있으니 자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다. 식상이 재성을 생하고 있으니 자녀가 돈을 벌어서 너희 노후를 책임질 것이다는 그간의 해석이 얼마나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해석이며 본질을 벗어난 해석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대사에서 그토록 현대시대는 인성은 시간이 지나서 꽃을 피웁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검색창 킹삭 양말입니다. 감사합니다.